요즘 따라 감기 한 번 걸리면 쉽게 안 낫는다고 느끼시나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은 아주 작은 세균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자연이 직접 만들어낸 면역 보호막 같은 슈퍼푸드가 있습니다. 향도 좋을 뿐더러 우리 몸속 세균과 바이러스를 향해 정확하게 작동하는 강력한 항균 성분, 그리고 면역세포를 깨우는 놀라운 힘까지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예로부터 귀한 약이라 불렸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왜 꼭 챙겨 드셔야 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확 끌어올릴 슈퍼푸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가을 소풍 정말 운치 있고 좋죠? 혹시 소풍 나온 가을 산속에서 소량 가득한 송이버섯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그 귀한 송이버섯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오늘은 버섯의 왕이라 불려온 송이버섯의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송이버섯은 정말 특별한 버섯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이 버섯을 귀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삼국시대 기록을 보면 신라 성덕왕께 송이버섯을 진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에는 중국 사신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하면서 송이버섯을 선물하는 것은 최고의 정성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중국 사신들이 먼저 나서서 송이버섯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니 그 인기가 대단했던 거죠. 조선시대 영조 임금님은 송이, 새끼꿩, 고추장, 생전복은 4가지 별미라며 지극히 아끼던 음식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송이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매우 향기롭고 솔냄새가 난다. 이것은 나무에서 나는 버섯 가운데 제일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의 본초 강목에도 맛은 달며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 문신 이인로는 소나무와 함께하고 복령의 향기가 난다며 송이버섯을 극찬했고, 조선시대 서거정 선생은 8월이면 버섯꽃이 눈처럼 환하게 피어라, 신노라면 좋은 맛이 단박하고도 농후하네라는 시까지 남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우를 받은 버섯이죠. 그런데 왜 송이버섯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송이버섯은 소나무 뿌리와 공생하면서 자라는 특별한 버섯입니다. 소나무 뿌리로부터 탄수화물을 받고 자신은 땅속으로 뻗어 무기양분을 흡수해서 소나무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죠. 마치 서로 도우며 사는 좋은 친구 같은 관계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인공 재배가 거의 불가능하죠. 2017년에 재배 성공 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아직 상업적 재배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송이버섯은 자연산입니다. 시장에서 자연산 송이라는 광고를 보실 때가 있는데 사실 송이는 모두 자연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날씨와 환경에 따라 그해 수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양에서 열린 송이버섯 첫 공판에서 1등급 1kg에 무려 110만 원이 넘어선 지도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송이버섯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송이버섯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100g당 열량이 겨우 28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쌀밥의 7분의 1 수준이죠. 그러면서도 단백질 2.4g, 식이섬유가 4.7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 양은 현미밥의 2배 이상이고 백미밥의 5배에 달합니다. 칼륨이 333mg, 철분 1.7mg, 니아신 4.8mg 등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송이버섯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159.4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새송이버섯의 무려 80배에 가까운 양입니다. 셀레늄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송이버섯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흡수되기 전부터 면역세포들을 깨워서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세포가 이것을 잘게 흡수하면서 우리 몸 전체의 면역세포들이 일제히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국립원 예특작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의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면역 활성작용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송이버섯으로 섭취할 때의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큰 편이어서 효과가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의 백혈구, T세포,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잠자던 경비병들을 깨워서 적을 맞게 하듯이 감기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송이버섯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균 작용입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송이버섯은 위와 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설사를 먹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송이버섯이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송이버섯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기관지 개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설사나 급성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송이버섯을 달인 물이 감기를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송이버섯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도쿄대 약대 오노 나오히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장점막에 있는 덱티논이라는 단백질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버섯의 여러 항암 다당체 중 베타원 3D 글루칸만이 이 덱티논의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송이버섯의 베타원 3D 글루칸 함량은 100g당 18.1g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송이버섯을 달인 물을 암에 걸린 흰쥐에게 먹였을 때 암의 억제율이 무려 91.3%였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버섯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팽나무버섯 86.5%, 표고버섯 80.7%, 상황버섯 64.9%와 비교하면 송이버섯의 효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실험 결과이며 송이버섯이 암을 직접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송이버섯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암투병 중에 입맛이 떨어져서 식욕이 없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것이 바로 혈관 건강이죠. 송이버섯은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송이버섯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에 달라붙어서 함께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며 고지혈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구안일산이라는 성분도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쉬운데요. 송이버섯은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고혈압이나 비만, 심장병 환자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송이버섯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허리에 힘이 없거나 무릎이 시릴 때 송이버섯이 도움이 됩니다. 기운의 순환을 촉진해주기 때문이죠. 소변 온탁이나 요실금 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송이버섯의 항산화 성분들이 체내의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이는 노화를 지연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가 되면 뼈 건강이 특히 중요한데 송이버섯이 이런 부분을 챙겨준다는 거죠. 간 건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을 보호하며 해독 작용을 촉진합니다. 독극물이나 인공화학물질, 알코올 등을 중화시키거나 해독하는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송이버섯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손질 방법입니다. 송이버섯은 물에 씻지 말고 이물질을 털어낸 후 물에 살짝 적신 키친타월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밑둥의 갈색막은 칼로 살짝 긁어냅니다. 물로 씻어야 한다면 흐르는 찬물에 아주 가볍게 빠르게 씻어주세요. 물에 오래 담그면 귀한 향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질해서 날 것 그대로 먹거나 살짝 구워서 소금을 찍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이버섯 특유의 맛과 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송이버섯을 결대로 찢어서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찍어 먹어도 좋고 약한 불에 한쪽만 살짝 구워서 먹으면 식감과 향을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찌개, 국, 전골에 넣어도 좋고
송이밥을 지어 먹어도 향긋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열에 약해서 다른 재료보다 늦게 넣어야 합니다.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송이버섯을 소고기와 같이 구우면 향이 충돌해서 서로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굳이 함께 먹고 싶다면 소고기로 육수를 낸 국물 요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모시조개, 가쓰오부시, 다시마 국물에 송이를 끓여내면 순수한 송이의 향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송이버섯을 구하셨다면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선할 때 바로 그러니까 채취 후 2-3일 내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면 신문지나 키친타월 같이 부드러운 재료로 하나씩 감싸서 저온 냉장 보관하세요. 공기 소통이 원활한 바구니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사용하기 전에는 30분 정도 미리 상온에 꺼내두었다가 요리하면 송이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에 꿰어 매달아서 건조시킨 다음 보관했다가 나중에 차로 우려 마시면 간편하게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송이버섯은 동의보감에도 성질이 평하고 독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특별히 알려진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버섯이 그렇듯이 일부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버섯은 습하고 썩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몸이 찬 분이나 잘 붓는 분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상 체질로 보면 태양인과 소양인에게는 잘 맞지만 태음인이나 소음인 체질인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송이버섯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가시 피지 않은 것으로 색이 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루가 통통하고 곱게 뻗어 있으며 상처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각과 자루가 검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향기가 진하고 색깔이 선명하며 탄력성이 좋은 송이버섯이 좋은 것입니다. 1등급 송이는 가시 절대로 펴지지 않고 길이 8cm 이상, 굵기 4cm 이상인 것입니다.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짙은 갈색을 띤 버섯이 상품입니다. 가시 표고버섯처럼 다 펴져버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송이버섯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귀하게 여기고 왕께 진상하던 송이버섯. 그 속에는 정말 많은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 세균을 물리치는 항균 효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작용,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들까지. 송이버섯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재배가 불가능해서 자연에서 채취해야 하고 그마저도 날씨와 환경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니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강 효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버섯입니다. 올해는 송이버섯 대풍이라는 소식도 들리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날것으로 드시든 살짝 구워 드시든 밥이나 국에 넣어 드시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기버섯의 자양강장과 면역력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기버섯도 송이버섯 못지않게 우리 건강에 좋은 효능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0세 공식입니다.